안녕하세요. 저는 냉장고 팀의 이유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멘터 하이진, 그러니까 심리적인 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신체적인 위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저희가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종이에 손이 베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7살짜리도 하는 행동은 손에 연고를 바르고 난 다음에 밴드를 붙이는 등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이랑 저녁에 양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샤워도 하면서 저희의 신체적인 위생에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 행동으로 보듯 저희는 저희의 신체적 위생에 신경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체적인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저희는 좋은 편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너 암에 걸렸어? 그거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허약해서 그런 거야. 너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체로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 참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신체적인 위생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좀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심리적인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본다면 저희가 신체적으로 다쳤을 때는 그에 대한 치료를 바로 하지만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라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 일을 그냥 잊으려고 한다든지 털어내려고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따로 취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희는 양치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런 행위를 취하지만 하루 동안 저희가 저희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챙겨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건 너가 허약해서 그래, 그건 너가 나약해서 그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심리적인 위생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적 위생에 대한 개념은 제가 가이 윈치라는 그 심리학자 분의 테드톡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처음 들었을 때 저한테는 좀 획기적이고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 윈치라는 분은 emotional first aid, 그러니까 감정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하는데 왜 심리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이런 것에 관련된 테드톡도 나누시고 그리고 그 Emotional First Aid라는 책을 써가지고 실패, 거절, 그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Guy Rinch Emotional First Aid를 검색해서 테드톡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Emotional First Aid라는 책을 읽으시거나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심리적인 위생에 대한 좀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해서 한 2015년부터 좀 유행을 하게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또는 마인드풀니스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고 하면은 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까?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것 자체라는 것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의 뇌는 인지 왜곡이라는 것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인지 왜곡이라는 것은 현실을 현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 예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나에게 항상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나에게는 절대 행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항상 절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지 왜곡도 있고요. 또는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미래에 그냥 다 망해버릴 거야. 나는 미래에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그러한 인지 왜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저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읽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계속 나를 미워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지 왜곡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도 24시간 미워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지 왜곡이 있어서 저희를 좀 고통을 받게 해서 문제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절대라고 생각하는 인지 왜곡은 overgeneralization, 일반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예측하는 fortune telling이고 마지막은 mind reading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뭐 그런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지 왜곡으로는 should를 써서 인지에 대한 왜곡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all or nothing thinking이라고 해서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지 왜곡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지 왜곡이 있는데 인지 왜곡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 왜곡이 있는 편인지 이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으로는 빅 5라는 성격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MBTI 요즘에 유행하는 MBTI는 심리학계에서 인증되지 않은 그런 과학적이지는 않은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성격 검사인 것과 달리 빅5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격 검사고요. 여러 번 해봐도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좀 성격이 변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번 해봐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오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5가지 척도가 있는데 5가지 척도의 앞글자를 땄을 때 오션이라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척도는 개방성, 두 번째는 성실성, 세 번째는 외향성,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어그리어버니스고 마지막이 신경성입니다. 그래서 신경성이라고 하는 건 좀 흔하게 접하지 않았을 법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인지 왜곡과 좀 연관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경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은 그 카카오의 빅5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신경성 검사만 따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제가 관련된 문항을 가져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9번 나는 나 자신이 싫다라든지 아니면 6번 나는 종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이 좀 더 극심하게 돼서 삶에 좀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증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신경증이라는 용어는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래도 이러한 정신질환을 분류하기 좀 편한 단어인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경증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좀 문제를 주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지만 환청각이나 환각은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요즘에 언론 매체에서 좀 많이 언급된 그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신경증과 반대되는 그런 정신질환에는 사이코시스라고 해서 정신증이 있는데 사이코시스의 가장 큰 예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환청이나 환각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서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를 하면은 이러한 심리적인 위생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것에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명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calm이라는 명상 어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의 경우에는 마보라는 명상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 어플을 통해서 명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체험했던 것 중에서 싱잉볼 명상이라고 해서 저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렇게 볼처럼 생긴 거를 문질러 가지고 소리 나는 거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명상을 해본 결과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한번 소개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한 가지 좀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이 있는데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사를 약속을 잡아서 직접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제일 바람직하긴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거기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게 이런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심리 상담인데요. 예약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바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텍스트로 카카오톡을 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트러스트라는 심리 상담 어플이랑 마인드 카페라는 심리 상담 어플이 있기도 해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턱스페이스라는 어플도 있고 아니면 BetterHelp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연구팀에서 만든 로봇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 기계 프로그램이랑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왜곡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건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감정이 없고 약간 반복적이고 그래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잠시의 자기 PR을 해보자면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심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로그 베이스 그러니까 기록 기반된 뉴로시스 프리벤션 신경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행동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러한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별을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라는 거를 통해서 좀 구분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파악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 검사 중에서 우울이나 불안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심리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사를 해봄으로써 본인이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타 음악을 들으면 심리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좀 상당히 심리적인 것에 많이 기반이 되어 있어서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상 심리 멘탈 하이진을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해도 괜찮지만 사실상은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음악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활동 즐기고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 잘 하고 그래도 그러면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신경성의 척도가 높은 사람들, 뭐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왜 태어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가 뭐 이런저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네이버에 생명사랑 캠페인이라는 것을 쳐서 24시간 전화 상담 라인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전화를 제외한 이 세 가지 전화번호가 있는데 세 군데 아무 데나 전화하셔도 좋고 만약에 한 군데가 잘 통화가 안 된다 그럼 다른 데 전화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즐겨보는 게 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를 좋아하는데요. 넷플릭스에도 있고 넷플릭스는 풀 버전이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에 짧은 클립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도 좀 심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가 없고 그래서 뭐 종교 어쩌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좀 봤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종교적인 것이 있으니까 꿈은 개꿈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 꿈은 심리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서 완전히 뭐 100%다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만 구분해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듣는 게 심리적인 치료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제가 가져온 곡 중에 하나는 로직이라는 래퍼의 노래인데요. 여기에 있는 1800으로 시작되는 이 번호가 미국 그 자살 예방 번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 로직이라는 래퍼가 노래를 냈는데 상당히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1-800 로직이라고 치면은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폴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어플 중에서 Seven Cups of Tea라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심리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원자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용해 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